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방정식 그리고 기체의 총괄성을 먼저 다룬 후에 기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화학 2를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게 될 겁니다. PV는 nRT 많이들 보셨겠죠? 여기서 각각의 의미하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기체의 몰수, R은 이상기체 상수, T는 온도인데 이 안에 우리가 기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는데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우면서 우리는 세 가지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보일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샤를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요. 이 세 가지 식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두 개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여긴 변수가 압력, 부피, 몰수, 온도가 전부 변수인데 이 중에서 몰수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온도가 변하면은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 한들 압력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부피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피가 커졌을 때 몰수만 고정이면은 압력이 커져서 온도가 같이 커지거나 압력이 엄청 내려가서 온도가 그대로거나 혹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변수가 3개 이상이 되면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모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는 각각 두 개의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던 PV는 K라는 식을 쓰게 되는데요. 즉,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말했듯이 몰수랑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부피와 압력의 곱이 일정하다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고요. 샤를의 법칙은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와 온도를 알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압력과 몰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보니까 상수라서 부피와 온도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수는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누가 고정 변수인가 보니까 압력은 고정돼야 됐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온도가 고정이 돼서 상수니까 부피가 몰수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합쳐진 모두 들어있는 게 이상기체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PV는 nRT에서 이 몰수 같은 경우에는 몰수는 원래 지금 현재 있는 물질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를 몰수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은 식을 좀 더 전개를 해보면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 그리고 이상기체 상수, 온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V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P는 V분의 W 그리고 분자량분의 RT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본 식이 하나 보이네요. 부피분의 질량,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밀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는 기체는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염화수소든 수소기체든 산소기체든 암모니아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따른다는 게 기체의
총괄성이었습니다.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런 피스톤을 양쪽에 있고 가운데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 각각 진공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진공인 부피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하나는 2리터고 하나는 1리터인 진공인 어떤 공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는 X가 W1g이 들어있고 Y가 W2g이 들어있는데 피스톤을 보니까 중간에 있고 부피가 각각 2리터라고 하네요.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현재 부피와 같다는 거는 양쪽의 압력이 같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당연히 온도를 일정하게 주어졌을 테고 지금 부피가 똑같네요. 근데 압력까지 똑같으니까 양쪽에 양쪽의 몰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이 몰수를 미주수로 놓지 말고 저는 그림을 그려서 풀게 됩니다. 근데 그림을 마냥 하나, 두 개, 세 개를 그릴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훑어보고 난 후에 그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16분의 1,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럴 때 저는 분자를 4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16개를 잡아요.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분수를 계산하는데 크게 싫지 않다면은 4개로 잡고 4분의 1분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분자를 그리고 4개의 분자를 16개를 기준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에 Y가 색칠을 안 한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16개가 있을 거고 X가 색칠 안 한 세모가 16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딱 보기 좋게 기체가 완성이 됐죠? 왼쪽, 오른쪽에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고 온도와 부피, 얘들이 존재하는 부피와 같고 전체 개 온도와 같으니까 당연히 압력도 같고 따라서 피스톤이 정중앙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보니까 이 콕을 잠시 열었다 닫게 되는데 그때 오른쪽에서 X가 왼쪽에 있는 A로 빠져나가는 게 4분의 1 W1, Y가 오른쪽에 있는 B로 옮겨가는 게 16분의 1 W2라면은 이렇게 질량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우리는 얘를 몰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분자수로. 왜냐하면은 X가 16개 있을 때 W1이면은 4분의 1 W1이 되면 몇 개가 있어야 하는가? 이 정도는 간단한 비례식으로 풀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던 16개가 그 중에 4분의 1이 왼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세모가 여기 4개 존재하게 되고 오른쪽에 남은 거는 12개가 되겠죠? 오른쪽을 보니까 16분의 1 W2가 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넘어가고 나머지 15개가 실린더 안에 남아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보니까 분출 속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출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레이엄 법칙을 하는데 이 법칙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 하면은 그레이엄 법칙은 기체의 분출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운동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분자 하나만 생각해서 운동에너지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도가 궁금하다. 그리고 분자니까 질량 소문자 m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량으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속도가 궁금하니까 속도를 남겨놓고 다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v 제곱은 m분의 2이고 따라서 v는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서 루트 분자량분의 이 에너지. 그래서 결국은 분자의 속도는, 분출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잠깐 열었다가 닫았는데 얘는 4개가 빠져나가고 얘는 1개가 빠져나갔어요. 즉 속도가 얘가 4배, 얘가 1배라는 거죠. 기억은 간단하게 이렇게 풀립니다. 우리가 굳이 분자량을 몰라도 일단 풀 수 있는 거죠. 분출 속도는 디귿에서 마저 하겠고요. 결국에는 x가 4분자가 빠져나왔고 같은 시간 동안 y가 1분자가 빠져나왔고, 그럼 바로 w2와 w1의 관계를 구해보면 분출 속도 V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x가 y의 4배였죠? 즉 여기 디귿을 먼저 보게 되면 분출 속도가 4대 1이었으니까 Vx가 임의의 수 4라고 하고 이게 분자량 mx 분의 2라고 합시다. 똑같이 y의 분출 속도는 1이라고 합시다. my분의 2가 되고, 이 경우에 에너지가 어떻게 둘이 같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상 기체에서는 기체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2분의 3 KT, 이때 K는 볼츠만 상수로 정의를 하고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E는 X와 Y에 관계없이 같은 상수임을 알 수 있고요. 두 개의 비례식을 보자면 Vy분의 Vx는 루트 mx 분의 2e 루트 my분의 2인데 정리하면은 mx분의 my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양변의 루트를 없애기 위해 제곱을 하면은 my는 16mx가 되면서 y의 분자량은 x의 16배가 됩니다. 다시 보면은 둘이 처음에 같은 몰수 16개 넣어줬는데 16개의 W1g, 16개의 W2g이었죠. 그러면은 W1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게 16개일 거고 W2를 Y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게 16개로 같겠죠? 즉 W1을 X의 분자량으로 나눠주고 W2를 Y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은 같게 되는데 이때 MY가 16mx니까 지워지고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면서 mx가 약분이 되고 나면은 16이 왼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W2는 W1의 16배가 되면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은 이렇게 옮겨간 기체 분자가 옮겨간 이후에 압력을 어떻게 볼까 했더니 A가 B의 4배라고 일단 문제에 써 있는데 이걸 보려면은 우리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 수가 들어있으면은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압력이 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피 안에 분자 수가 몇 개가 있는가만 보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2리터 안에 세모가 4개 들어있고 1리터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즉 얘는 1리터당 2개씩 들어있고 1리터당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압력이 A가 B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이게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였는데 특별한 식 없이 분자량 그레이엄 법칙을 통해서 분출 속도가 분자량의 제곱분에 반비례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식을 쓸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그림만 동그라미 세우만 그렸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체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자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실린더, 동그라미 이렇게 구가 달려있는 거 안에 연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결관은 총 부피가 1리터고 초기에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X가 들어있는 동그라미에는 초기 압력이 P1, 총 부피 1리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는 Y가 들어있고 총 부피 1리터고 현재 피스톤이 자유롭게 고정장치가 풀려 있으니까 대기압과 같겠죠? 여기는 똑같이 1기압이 되겠고요. G는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P2만큼의 압력을 갖고 총 부피 2리터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콕 AC를 잠깐 열고 닫은 다음에 B를 충분히 열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A랑 C에 있던 X랑 G가 각각 조금 나온 다음에 그게 연결관에 있던 이 진공 상태에 있던 연결관과 Y가 연결이 되면서 이 안에 X, G, Y가 모두 골고루 분포하게 된 상태를 1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2번에서는 이제 전부 다 연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든 여기든 실린더 아니든 G 아니든 G가 들어있던 공간 아니든 어디든 간에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분자의 종류와 수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단위 부피당 X랑 Y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얀 동그라미만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1기압 안에 Y가 1리터에 들어있었고 아무런 기체의 출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곧 동그라미 12개는 다 Y 분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콕 AC를 잠시 열고 닫은 후에 B를 충분히 열었으니까 X랑 G랑 조금 흘러나온 게 저 Y랑 함께 평화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Y는 6개로 줄었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X겠죠. 나머지 하나니까 동그라미가 X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기체의 총괄성과 함께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따르고 같은 온도, 부피, 압력에서는 몰수는 같아야 합니다. 지금 단위 부피당이니까 부피가 같죠. 압력 1기압으로 Y는 항상 일정하죠. 온도도 같으니까 우리는 같은 수의 분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처음에 12개 썼는데 9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3개를 더 찾아야 합니다. 3개가 누굴까 하니까 Z밖에 안 남죠. 그래서 여기에 Z를 추가해 줍니다. Z는 세모로 그릴게요. 이렇게 채워주고 난 다음에 콕 ABC를 충분히 연 후에 단위 부피당 분자 수를 보니까 Y가 2개, X가 2개, 총 4개니까 남은 8개의 분자는 당연히 세모 Z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세모가 8개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P1과 P2를 물어보는데요. P1과 P2는 초기 압력이니까 우린 부피를 아니까 이 안에 세모가 몇 개인지 검은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만 알면은 우리는 압력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걸 봐야 되느냐? 당연히
모든 걸 열어놓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때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봐야 하는데요. 보니까 단위 부피당 검은 동그라미는 2개가 들어있고 세모는 8개가 들어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를 봐도 검은 게 2개, 세모 8개, 여기를 봐도 검은 게 2개, 세모 8개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검은 거랑 세모의 비가 1대 4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건 처음에도 여기에 검은 게 2개 있었고 왼쪽에 세모가 8개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즉 1리터 안에 2개가 들어있고 2리터 안에 8개가 들어있네요. 1리터 안에 2개 있으니까 얘는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2리터 안에 8개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2대 4니까 1대 2, P1 대 P2가 1대 2.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였고요. 그 다음 니은 초기 밀도 X 대 G는 1대 8. 우선 밀도를 알려면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알네요. 이제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량에 대한 힌트는 첫 번째로 열고 닫은 후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출 속도는 아까 말했듯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같은 수만큼 빠져나왔네요. 그렇다는 거는 둘이 분자량이 같다는 거고, 그러면은 부피 안에 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상황이나 부피 안에 2개의 세모가 있는 상황이나 밀도가 같겠죠. 보니까 1리터 안에 2개가 들어있고 2리터 안에 8개 들어있는데 세모랑 동그라미랑 같은 분자수, 같은 분자량을 가집니다. 즉 밀도는 1분의 2, 2분의 4 똑같이 해서 1대 2가 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은 2번 후 모든 콕을 연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부피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 단위 분자 안에, 단위 부피 안에 동그라미 2개, 검은 동그라미 2개, 세모 8개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를 봐도 또 똑같은 조합으로 있을 테고 여기를 봐도 똑같은 조합으로 있을 테니까 우리는 기준을 잡아봅시다. 1리터 안에 검은 동그라미 2개 그대로 치고 세모 8개 여기다 놓고 여기는 그러면은 그냥 동그라미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2개, 8개가 이 공간을 다 채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2개가 1리터를 채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개에서 압력 1기압으로 일정해야 되죠? 온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몰수는 곧 부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리터, 2리터, 1리터 진공을 다 연결관 합치면 4리터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더해서 실린더의 부피가 총 부피가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2분자가 됩니다. 2개, 8개니까 12분자 맞죠? 처음에 여기 정했을 때 1리터에는 2개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2분자가 있으면은 6리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실린더는 2리터. 그래서 실린더는 2리터.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만나 학생들이 기체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자꾸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빠르게 풀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기체의 총괄성과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